배신과 복수의 끝. 상간녀를 쫓아낸 그 후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다. 당신은 사랑을 믿나요?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빠지고 믿고 결국은 배신을 당하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배신, 정말 끝까지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위해 선택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아픔, 그리고 그것을 복수로 갚아주는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 복수는 단지 상처를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수의 결말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해방의 순간까지 여러분은 절대 눈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과연 복수는 진정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내가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큰 충격은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나는 60대 중반의 어머니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뒤 내 삶의 전부는 오직 딸에게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내가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죠. 남편이 떠난 후에도 딸은 내 인생의 중심이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항상 나의 곁에서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을 함께 나누며 지지해 주었어요.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대학 시절부터 사귀었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녀의 행복은 내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죠. 그는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까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딸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행복했으니까요. 그 남자와 결혼 후 내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딸과 사위는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잘 알았고 그들은 오랜 시간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사위는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고 딸은 그의 꿈을 지지하며 모든 힘을 다해 지원해 주었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아이디어는 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딸이 그를 뒷바라지하면서 사업은 점점 더 번창했고 그들은 점차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면서 사위의 태도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겸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던 사람이 사업이 성장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돈과 성공의 눈이 멀어가면서 그는 나와 딸의 소중함을 점차 잊어버리게 되었죠. 내가 느낀 것은 그가 과거의 순수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도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사업의 성공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생각에 속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딸이 사위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에 한숨을 돌리며 일상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것이 급변했습니다. 내 딸이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처음에 그를 믿고 사랑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딸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 그가 나를 배신했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내 마음을 찢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위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외도를 시작하고 그 사실을 들키자 오히려 딸에게 돌아가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외도했던 거예요. 그는 딸에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내가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사위는 도망칠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그 사실을 알자 그는 더욱 대놓고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나와 딸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때 내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그저 속이 타고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나에게 그 사람일 뿐 아니라 내 딸에게도 그저 과거의 남자일 뿐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에게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말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딸이 그를 믿고 사랑한 만큼 그 고통을 이겨내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부터 나는 내 딸에게 어떻게든 힘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딸이 겪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은 처음에 이 사실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보였죠. 그동안 꿈꿔왔던 모든 것이 이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결혼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딸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내 마음도 아프게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사위는 그저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 그는 정말로 그녀에게 충실하고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딸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었을까? 나는 내 딸이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감정을 지지하고 응원해왔습니다. 그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어머니였고, 그녀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위였기에 나도 그를 믿고 따랐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내 딸은 그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딸은 그를 찾아가 컨프런트했을 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단호했죠.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이 딸에게는 날벼락처럼 들렸고 그 순간 그녀는 그와의 결혼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외도를 한 상대는 놀랍게도 8살이나 어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고 그동안 사위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던 말들이 이제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사위가 그렇게 어린 여자에게 빠졌다는 사실은 내 딸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고 그것은 그저 바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감정과 마음이 그녀에게로 향했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 후 사위의 행동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딸이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심지어 더 대놓고 다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 여자는 내 딸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아주 당당하게 집에 들어왔고 딸에게 결혼을 포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며 그녀의 눈앞에서 선언을 한 것이었죠. 내 딸의 마음은 철저히 짓밟히는 느낌이었고 나는 그 상황을 목격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한 여자는 그저 남편을 사랑했던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당당하게 우리 둘이 행복해야 한다며 딸에게 결혼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딸은 그 순간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간단하게 변할 수 있는지 실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사위의 태도였어요. 그는 그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채 딸에게 너는 이제 우리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키고 그녀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위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될 줄은 몰랐고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에 대한 실망감은 나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딸이 아무리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순간 내 딸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은 그녀에게 힘을 주고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이 고통을 속히 끝내줄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녀가 사랑을 믿고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순간들을 보며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위가 보여준 배신은 그가 내 딸의 믿음을 모두 짓밟은 것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가치를 모두 버리고 아내와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딸은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은 상간녀가 대놓고 결혼을 포기하라고 말한 것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죠. 당신이 나가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여자는 딸에게 비웃음조차 던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은 온통 피가 끓는 것 같았고, 딸은 그 여자의 무례한 태도에 크게 상처를 입었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그것도 부족해서 다른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나서서 말하는 현실의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나는 딸에게 그 여자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끝내고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복수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딸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과 나는 사위와 마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 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을 겪고 있고 나는 그 아픔을 어떻게든 덜어주고 싶었죠. 그동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나와 딸이 겪은 그 고통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날 사람은 바로 그 배신의 주인공, 내 딸을 배신한 사위였습니다. 우리는 사위와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습니다. 처음엔 딸과 내가 사위와 대화를 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왜 나와 내 딸에게 이렇게 대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때 내 딸은 여전히 충격을 받았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 더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카페에서 사위와 마주한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위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간녀와 함께 나타난 거였죠. 그 순간 내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나는 속으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와 딸을 이렇게 무시하며 대놓고 상간녀를 데려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놓고 내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빠와 결혼할 거니까 이제 그만 물러나 주세요. 그 순간 내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한 사위가 내 딸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내 딸에게 당신이 물러서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말하며 내 딸에게 결혼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내 딸은 울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사위와 상간녀의 모습은 마치 내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의 합작이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관용도 베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내 딸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고 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용서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나는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나와 딸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배신을 했냐? 사위는 아무런 감정 없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그녀만 사랑해. 그의 말은 내 귀에 완전히 꽝하고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내 딸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모든 걸 포기했다는 건지 그의 대답은 그저 냉정하고 차가운 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그를 용서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내 딸은 이미 이 모든 상황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를 그냥 넘겨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혼내줄 기회를 찾고 있었고 그 순간이 바로 이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식은 단순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보여주는 것이었죠. 나는 상간녀에게 물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상간녀의 치마에 물을 쏟으며 그녀의 얼굴에 얼룩을 묻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내 딸을 배신한 대가로 그들이 지불해야 할 값이었어요. 상간녀는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사장님의 아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없었기에 울며 도망쳤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짜릿한 기분이 들었고 내 마음속에서 복수라는 감정이 마침내 현실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딸의 아픔을 함께했으니 이제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내가 복수를 시작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내 딸의 인생을 망친 대가는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이미 너무나도 거칠고 무례했기에 나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죠. 내 딸은 아직도 그 상황을 처리하기 어려워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를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이 나와 딸에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남지 않게 해주는 중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맞서기로 했습니다. 내가 복수를 결심했을 때 그저 상간녀와 사위에게 끝없는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내 딸에게 아무런 해를 끼칠 수 없게 되었고 사업이 망하면서 더 이상 자신감을 잃고 무력해졌습니다. 상간녀 또한 사위에게 버림받고 더 이상 그의 도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내 딸의 가슴에 못을 박은 만큼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이 세운 가짜 이미지를 깨어버리는 것이었죠. 나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나와 딸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자신만의 욕망을 채웠는지 그것을 모두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사위와 상간녀에게 당신들이 해낸 일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사장님과 사장님의 아들 그리고 상간녀를 한 자리에 불러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들을 한 자리에 모은 이유는 단순히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치부를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사장님과 사장님의 아들에게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들을 낱낱이 밝혀야 했습니다. 사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배신자였는지, 상간녀가 내 딸과 사위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 가족의 삶을 망쳤는지에 대해 모두 고백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폭로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사장님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상간녀는 단순히 내 딸과 사위를 갈라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 가족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고 그 결과 우리 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내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상간녀의 행동이 상상 이상으로 악랄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간녀는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내가 말하는 사실들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녀에게 엄청난 일을 시켰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를 쫓아내고 그녀의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상간녀는 이제 아무리 변명해도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딸에게 준 상처와 배신의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되었죠. 사위가 사업이 망한 이후 그는 그동안 내 딸에게 한 배신을 만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다시는 예전처럼 사업을 키워나갈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사위는 성공을 거두며 나와 딸에게 내가 잘 나가는 만큼 너희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그가 망하자 이제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해온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깨닫게 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상간녀 역시 사위의 사업이 망한 이후 그는 그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의지할 수 없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홀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바라던 부유한 남자와의 결혼을 이루었지만 이제 그 꿈이 산산조각 나 버린 거죠. 그녀는 더 이상 사위와 함께 사업을 할 수 없었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관계와 이미지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었을 때 나는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장님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모두 이해하고 내가 요구했던 모든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와 딸을 위해 보여준 신뢰와 지원은 내 딸과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어요. 나는 복수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내 딸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걸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은 내게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일하던 건물의 1층에 카페를 운영하라고 제안했고 나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죠. 새로운 직장에서 내 삶을 재건하면서 나는 다시 내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수의 짐을 내려놓고 내 딸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딸은 이제 나를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두 사람은 다시 행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통을 극복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과거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간녀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 모든 상황은 마침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은 수많은 갈등과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들이 차례차례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나는 이제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떠나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딸에게 복수가 잘 끝났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내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고마워한다고 말했죠.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해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 큰 위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딸과 나의 관계가 단순히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의 강력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 어려움을 함께 겪어낸 결과 더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딸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통을 감내했고 나는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딸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제 우리가 행복할 시간이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어. 그 후 나는 사장님에게 큰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이제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사장님은 나에게 물질적인 보상은 물론 정서적인 보상까지 주었어요. 사장님은 내가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이해해 주었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사장님은 나에게 아파트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 아파트는 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 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털어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 순간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딸과 함께 그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된 우리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나는 매일매일 딸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며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딸은 이제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되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딸과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사장님은 내게 항상 응원의 말을 전해주었고 나는 그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가 내게 준 아파트와 기회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큰 선물이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내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끝내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복잡한 감정에 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딸과 나는 이제 매일매일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딸을 위해 복수를 결심했던 이유는 단순히 복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딸에게 정의를 세워주는 일이었고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상처에 갇히지 않고 과거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로 했죠. 내 딸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그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다시 시작한 만큼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준 사랑과 용기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와 사위에게 복수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갚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복수의 진정한 의미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진정으로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묶인 감정들이 그들의 잘못을 갚고 나서야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들이 이제는 치유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나와 내 딸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나쳐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 나는 서로에게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들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가 상간녀와 사위에게 복수를 했다고 해서 그 복수가 나에게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수의 과정은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를 통해 나는 내 자신을 더 이상 억누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단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었고 그 길을 찾는 과정이 바로 나를 해방시킨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마친 후 내 마음은 마치 막힌 길이 열리는 것처럼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짊어졌던 분노와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희망과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단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풀어내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존재에 의해서 나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나와 딸의 인생을 잠시 흔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과 나는 이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딛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딸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조금씩 잊어가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가 내게 고마워하며 울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행복해지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위와 상간녀에게 복수했다고 해서 내가 복수의 승자라는 느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복수가 끝난 후 나는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내가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과거의 짐을 지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야 했고, 이제는 우리 모두 각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 딸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을 보며 내가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사위와 상간녀에게 복수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딸에게 보여준 사랑과 용기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복수의 과정에서 나 자신을 치유하고 딸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의 아픔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우리는 더 이상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딸과 함께 더 많은 순간들을 즐기며 살아갈 것이고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딸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싸운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경험한 모든 일이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고통과 상처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딸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의 잘못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를 벗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나는 내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과거의 그늘을 벗어나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배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복수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해방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자료는 이제 그녀와 딸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습니다. 복수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실화 사연의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지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겪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끝에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